인천투데이 박수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를 모시고 자담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여기 연수구 미두야고요. 일단 오늘 참가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후보님부터. 네,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이 키운 첫 여성시장이 되고픈 이정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패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인천 일대를 거점으로 해서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인더로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와보셨나요? 처음 와봐요. 저는 이제 후보님께서 여기를 정해주셔서 네. 여기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우리 집이 요 근처인데요. 네. 주로 이제 여기는 식당이 다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동네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실 이곳에 와서 사귄 주민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네. 가끔씩 들려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뭐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밥이 한 그릇씩 이제 나왔어요. 네, 맛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시장 부호로 첫 인천시장을, 여성 인천시장을 내걸으셨어요. 네.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인천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항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은 이 인천의 역사를 조금만 알기만 해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인데 네. 오히려 정치가 네. 자꾸 인천을 변방 도시화 시키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무망청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정치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네. 화납니다. 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에 상처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봉암 선생님 이후로 인천에서 배출한 첫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천 시민들이 야, 인천에서도 당대표가 나왔다. 굉장히 자랑스러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전체 광역단체장 중에 여성 단체장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첫 당대표에 이어서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되어서 이 인천 시민들의 자부심이 꼭 돼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 이쯤에서 한번 한잔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정치 포천이만큼. 네. 후보님은 사이다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11시부터 이제 취재를 나갔어요. 네. 왜 나가셨는지 아세요? 부처님 오시는 계양구. 계양구. 누가 왔죠? 예, 이재명 후보님이 계양구 출마하셨죠. 예.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 계양산 아래에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실상 이제 안철수 후보도 분당갑에 이제 나온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제2의 대선 2라운드 여기 되셨어요. 됐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 당초에는 이제 이정미 후보를 좀 전략 공천하는 게 아니냐, 민주당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의당 후보를 왜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합니까? 당이 다른데. 그러니까 네. 막 그런 뭐 설이 무성했던 네. 만큼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우리 당이 아닌 타당의 공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네. 종로에 그 당시 대선 때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네. 그 자당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네.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공천 하겠다라고 해서 무공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거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한때 네. 이전 서울하고 부산 보궐선거에서 이게 깨지긴 했지만 네. 민주당이 자기 원칙으로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선 패배 이후에 그 당의 원칙과 기준, 책임 정치의 어떤 범위 바깥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네. 좀 분명하게 입장 표명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중앙 대결 정치의 대리전이 돼서도 안 된다. 오로지 인천 시민의 어떤 민생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인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재명 후보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이게 대선 연장전 분위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후보를 뭐 꽂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 인천 민심과는 상관없는 네. 선거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즘에 이게 시장 이게 후보 지지율을 보자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제가 최근에 뭐 KBS에서 나온 것도 보고 MBN에서 나온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뭐 경기일보 나온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 보통 3.9에서 4.0% 이렇게 네, 그것보다 좀 더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더 나오는 것도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10% 아래로 나오면서 좀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선 가능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뭐 이거를 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요 며칠 사이에 네. 인천 지방선거판이 완전히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의 하루는 평범한 시민들의 100일과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만큼 선거가 앞으로 한 달 가량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내주신 그 득표, 그러니까 0.73%라고 하는 그 표심, 이것을 정확하게 읽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또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천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완전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정치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국민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정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좀 이제는 협치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다가올 또 민생 위기를 위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노력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숙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숙제에 제대로 응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정의당이 균형추를 잘 잡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정의당이 정말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드리기 위한 그 노력을 충실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시민들께서 이정미 인천시장감인데 이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믿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미 후보 대표 공약을 보면 이제 뭐 돌봄 혁명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그리고 차별 없는 녹색 도시가 나와요. 세 개가 꼽혀요. 이걸 제가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이 프레이즈만 보면은. 네.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세 가지를 네. 캐치플레이즈로 내걸었는데요.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돌봄 특별도시 인천, 녹색 발전도시 인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터널 끝에 서 있지만 팬데믹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천은 국제적인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도 인천을 통해서 유입이 됐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일이 불어닥쳤을 때 시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또 보건 인력들은 정말 자기 이 삶을 갈아 넣다시피 방역 체일선에 내몰리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공공의료원을 더 확대하고 또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비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봄 특별도시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앙이 재정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사회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에서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중앙의 기재부나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사업별로 쪼개져서 다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인천시 의회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이 2년 동안 불용액이 엄청나서 돈을 못 쓴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 네. 그런데 정작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그 재정권 네.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렇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재정은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되 나머지 재정은 자치단체로 내려서 저는 이제 시작이 되면 그것을 돌봄 통합 기금이라고 하는 체계 안으로 다 묶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초단체 동단위까지 원스톱 체계로. 그래서 어떤 시민도 불편함을 겪을 때 한 곳으로 가서 상의를 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돌봄 특별도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저한테 너무 중요한 공약인데요. 녹색 발전 도시 인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뿌연 거예요. 미세먼지로. 특히 봄철 되면 황사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인들이 마주해야 하는 인천의 얼굴을 녹색 청정의 얼굴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단 지금 인천의 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일단 조기에 폐쇄해야 되고, 그리고 이 16% 정도 되는 탄소 배출량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의 운행 수를 줄이려면은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시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천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인고속도로나 뭐 제3경인 이런 데 가면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GTX와 같은 청정 특급 열차를 조기에 착공하고 확장시켜서 출퇴근길을 쾌적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은 이제까지 이제 굴뚝산업 위주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인천의 한국GM 경우에는 인천 산업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친환경 미래차 산업단지로 전환시켜서 정말 이렇게 쾌적하고 아이들이 숨쉬기 좋은 그런 인천을 만들면서도 한편에서는 먹거리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 몇 개만 더 읽고 갈게요. 정의당의 논조는 다 지지를 한다. 다만 이제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에 좀 힘이 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유권자들의 총량을 100이라고 하면은 네. 그 100 안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마음을 몇 %만큼을 가져오는가가 선거입니다. 깎아먹는다는 것은 원래 그게 민주당 거였는데 정의당이 가져간다 할 때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천 시민 100이라고 하는 유권자의 선택 안에는 원래 정의당 거는 없어. 그리고 민주당 거 아니면 국민의힘 거야. 그래서 정의당이 끼어들어서 내 거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말씀이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 정당은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정책과 또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나는 저 셋 중에 뭐 민주당이 제일 좋아, 그럼 민주당을 선택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좋아,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거고, 저는 정의당이 제일 좋아,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출마를 하고 또 그 유권자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모든 정당의 기본적인 그 소임, 사명,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다 투표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서 청년 정책 관련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돌봄센터 안에도 청년들이 뭔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그 청년들을 자주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 우리 21세기 현대사회의 청년들은 거의 공동체성으로부터 되게 배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숫자는 많지만 청년들이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서로가 무언가 자신들의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학교 다녀도 취업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립되어져서 살아가는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2018년도에 한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에 응답한 사람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30의 한 40% 되는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이나 뭐 주변의 어떤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10명 중에 4명이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로움의 상태는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이 세상은 정말 나 하나밖에 없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곳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마음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청년 취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취업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인지를 도와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것을 그런데 뭐 파편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 체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청년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고 이 안에 마음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청년들이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최근에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비교할 기회가 있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인천시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청년의 인구 비율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청년 1,000명당 그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을 보니까 현저히 적은 거예요. 0.5% 정도.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네, 놀란 거예요. 청년으로서 아니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이렇게 지원이 적나 네. 이렇게 청년한테 쓰는 예산이 적나 그거를 보고 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후보님은 네. 그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 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를 여성시장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제 임기 안에 인천시 예산의 3%까지 청년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굳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도 이곳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천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안에 여러 가지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천 그 청년들이 자기 동네에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돌봄센터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돌봄뿐만 아니라 환경 돌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가꾸고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 청년들이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주거 환경 문제입니다. 네. 서구의 이제 청년 임대주택 이런 데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수가 굉장히 적기도 하거니와 네.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그 임대주택이 거의 4평 수준 이렇거든요. 네. 원룸이네요. 예, 원룸도 가장 작은 원룸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적정 주거 기준, 25평방미터의 적정 주거 기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어서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인천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보님에 대한 그 공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조금은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집 문제는 토지 문제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땅이 사실 공공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고
그것이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는 이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의당이 얘기하는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반드시 실행을 해서 유토지의 네.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득은 5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뭐 법인 기업들이 사실 사업상 필요 없으면서도 땅으로 돈 벌려고 막 사들이고 걷어들인 이 땅들에도 중과세를 통해서 땅이 좀 사람들의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농지 소유. 사실 뭐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마다 농사 짓지도 않는 농지를 획득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일차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나 살펴봤더니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은 1가구 2주택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소유 제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정미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아직 집 없는 44%의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다가가고 싶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집을 갖고 있던, 집을 갖고 있지 않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네, 주거 안정. 안정을 예,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찾아드릴 거죠. 것인지 네. 이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장동 사태에서도 이미 교훈을 얻었지만 모든 공공택지는 100% 네. 공공주택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 후보님의 환경 정책이랑 부동산 정책이랑 이렇게 충돌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9월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벨트를 많이 좀 네. 풀어서 거기를 이제 공공주택을 지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인천의 원도심, 신도심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네. 얘기를 할 때 저는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뭘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각 구를 띄워놓고 어떤 그 도시 설계를 하면 안 된다. 인천이라는 이 도시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인천 전체 도시 디자인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인이 마주대하는 첫 번째 얼굴 인천이 딱 들어왔는데 네. 여기를 가도 고층 아파트, 저기를 가도 고층 아파트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정말 큰 그 국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트램을 타고 가서 소위 한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충분히 느끼고 갈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 이제 여기 패널께서도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인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개항의 중심지입니다. 그 과거의 어떤 이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잘 재생시켜서, 네. 아, 인천의 어떤 개항 시기에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도 있기도 하고, 어디를 갔더니 또 굉장히 멋진 공원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이것이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그 구마다의 특성에 맞는 생활 먹거리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인천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는가. 인천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맞춰서 네.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고 있는데, 다른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나 이정미 이것만큼은 정말 책임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짠하고 마무리를 하시. 네.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 정부만큼은 저는 협치의 정부, 협치의 정치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국민들이 거의 정치적인 내전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틀면 진짜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뭐 거의
사생결단으로 서로 물어뜯고 마치 정치권의 이 싸움이 나라를 망가뜨릴 것 같은 이런 위기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천시만큼은 그러한 정쟁과 대결 정치가 아니라 인천 시민을 위한 협치의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은 인천의 모든 정치 세력들과 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정말 정파불문하고 인재를 기용하는 그런 시정부를 통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희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정치가 어머님, 아버님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낳은 첫 번째 당대표라고 참 좋아해 주셨던 모습 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여성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인천의 명물 한번 돼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